보시면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병젤 타입이 있고 이제 통젤 타입이 있어요. 둘 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뷰닉스 제품 오버레이 실버캡 클리어는 이 정도 점도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뭉쳐지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한참 걸리죠. 농도를 보시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 묽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떨어져요. 뷰닉스 탑앤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도가 한참 남아있죠.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술하실 때는 뷰닉스 탑앤베이스로는 오버레이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를 안쪽에 하시거나 위에 탑 부분에 하실 때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점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요 정도의 흐름이고, 같은 브러쉬로 보여드려야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브러쉬에 묻혔으면 얘는 아예 떨어질 생각을 안 하죠. 이제 이 제품하고 요 오버레이 제품하고 이 그라시아 탑젤, 크레이지 탑젤하고 점도는 크레이지 탑젤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크레이지 탑젤 중간 제형이에요. 세 가지로 있는데 이렇게 띡으로 되어 있는 요 제품이고요. 이거보다 점도가 더 센 거는 이 다음으로 강도가 센 제품인데 그 제품으로는 빌더젤로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더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후에 탑 부분에 하는 게 있는데, 언더 부분에 하는 이유는 이제 손톱이 아주 많은 얇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손톱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안쪽에 오버레이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윗부분에다가 그 오버레이를 하시는 이유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유지력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버레이라는 개념은 안쪽을 도톰하게 올려주는 걸 오버레이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안쪽을 도톰하게 채워주고 위에 컬러링을 하는 걸 오버레이라고 했었는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컬러를 하시고 그 위에 이제 오버레이를 하셔서 컬러가 오래 갈 수 있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원하시는 그 용도에 따라서 오버레이를 안쪽에다 해주시던지 아니면 탑 부분에다 해주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오버레이를 안쪽에다 하시면 파일 오프를 하시고 컬러를 살짝 벗겨낸 다음에 다른 컬러를 하는 시술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오버레이를 탑 부분에다 하신다고 하시면은 안에 컬러를 바르고 탑 부분에다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전체를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시술을 하시게 되면 손톱이 많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탑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벗겨내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손톱이 얇아서 나는 쏘고프 없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네일을 할 것 같아 하시면은 안쪽에다가 오버레이 해주시는 게 훨씬 좋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오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네일을 자주 벗겼다가 또 하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오버레이를 할 때 이제 지금 안쪽에다가 하고 시술을 해볼 거예요. 안쪽에다가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 윗부분부터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내려오시면 돼요. 이미 베이스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안쪽까지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부터 살짝 내려와 주시면 되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끝부분으로 당겨서 옆부분을 한번 봐줄게요. 플랫한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하이포인트가 볼록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코트 해놓은 상태에서 큐어링 하지 않고 바로 가운데 볼록하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시면 가운데다가 올려놓으시고 한 번 더 두껍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브러쉬를 떼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브러쉬를 떼시면 기포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얘를 천천히 쓸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로 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 히팅감이 점점 두꺼워지면 히팅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를 해줬고요. 한 번에 얘를 두껍게 하시면 히팅감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가 한번 끝났고요. 여기에 컬러랑 이게 점점 쌓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두껍게 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꺼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두께감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채워주면서 안쪽은 최대한 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조금 두껍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를 두 번 정도 해줬어요. 약간 도톰하니 잘 됐죠? 다시 한번 큐어링 해줄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 컬러를 바로 올리게 되면은 울퉁불퉁할 때가 있어요. 그건 표면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게 싫다 나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선이 잘 보이는 컬러들은 여기서 바로 컬러링을 하시면 모양이 안 예뻐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일링을 하고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표면을 살짝 갈아주고, 여기 같은 경우도 경계가 이렇게 만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스티커 라인 하실 때는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주시고, 라인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올리면 두꺼워서 예쁘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파일링을 해서 또 한번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원래가 예쁘게 됐어요. 그럼 다시 베이스를 젤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베이스 젤은 얇은 걸로 발라주시는 게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두껍게 바르면은 차라리 여러 번 바르는 게 낫지, 두껍게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베이스는 얇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완성이 됐고, 언더에다가 오버레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두께감이 있는 오버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